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매매 복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변동성이 크면 제가 매매를 2회에서 3회 정도 하루에 진행을 하는데 요즘 변동성이 너무 없어서 1회밖에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포지션 자체는 58K에서 잡은 롱을 59.1K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4,000달러의 수익을 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전반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러한 익절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영상에 있던 그대로를 제가 그냥 바꾸지 않고 이렇게 놔뒀거든요. 이거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먼저 한번 올랐다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텔레그램방에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브리핑은 하지를 않았었고요. 제가 여기서 진입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조에서 아까 분석에서 봤듯이 다이아고날의 형태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3333의 형태로 다이아고날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 위로 이탈을 하는 것은 다이아고날에서의 1파동 그리고 2파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와중에 이러한 형태, 임펄스가 아닌 ABC 조정파동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패턴들의 무빙이 나왔고, 이 경우에 이거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포지션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역시 전저점 근처에서 잡았고요. 기다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보나치를 고려했을 때 이게 1파고 2파라면 0.5에서 0.786 구간에 도달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0.5 구간이 59.1K 구간이고 0.786이 60.3K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0.5 구간에서 익절을 한 거죠. 워낙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도 함께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압력이 강하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최소 구간에만 도달을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만족하고 익절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 59.1K 구간에서 익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이었죠. 저는 여기서부터 딱히 큰 반등이 없다면 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도 그렇죠. 다만 포지션을 잡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파동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60.3K 구간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세가 확실해졌을 때 포지션을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매매는 오늘 이런 식으로 1회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매매 복귀는 끝났으니까 메인 시나리오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한 형태대로 흘러가고 있고, 이러한 그림대로라면 1, 2, 3, 4, 5파동으로 1파동이 완성이 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1파동이고 여기서 올라가는 게 2파동, 이게 0.5 구간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2파동, 여기서 다이아고날이 만들어지는 게 3파동의 1파동, 이게 3-1이고, 그리고 여기로 반등이 나온 게 3-2파동, 여기서 떨어지는 게 3-3파동이 되겠습니다. 3-3파동이 여기서 떨어진다면 1.618 구간인 53.1K 구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53.1K는 수평 볼륨 때도 함께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3파동 타겟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3파동을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당장 58.4K에 있는 수평 지지대, 57.3K 부근에 있는 수평 지지대, 그리고 55K에 있는 수평 지지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지대는 57K와 53K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구간은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도달했을 때를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는 57K와 53K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하락의 형태가 지지 나오는 척 1파동, 2파동, 그리고 3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런 55K가 저항 역할을 하면서 5파동이 나오면서 3-3파동이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반등의 형태가 약간은 좀 걸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물론 333 이런 형태로 다이아고날을 보기도 하지만 작은 형태로 봤을 때는 확장 플랫 A, B, C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확장 플랫 A, B, C의 경우에는 C파동이 5파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타겟은 1.618 구간인데 이 1.618 구간이 60.3K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까지 도달하지도 않고 5파동의 형태로 나오지 않은 것도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5파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형태나 이러한 형태, 이러한 차트 패턴은 5파동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에서 잘 나오지 않는 차트의 형태입니다. 대부분 조정 파동에서 잘 나오는 형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5파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조정 구간이 없는 것도 이 파동이 조정 파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근거라고 보는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면 다이아고날이 끝나고 이 파동이 조정 파동의 형태로 A, B, C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원래 본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1파동 이후에 3파동이 길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나 대응 방안은 차트가 조금 예상 외로 흘러갈 때 멤버십 텔레그램방이나 일반 텔레그램방에서도 종종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물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 밑쪽에 있는 매물대가 쫙 빠졌습니다. 제가 항상 이 매물대를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매물대가 빠졌다라는 건 큰 변동성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요. 이렇게 매물대가 빠졌을 때 위든 아래든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60K 구간에 이제 조금 나눠서 한 1000비트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쪽으로 유의미한 매물대는 거의 55K 근처까지 와야지 보이는데요. 55.1K에 400비트, 54.8K에 400비트, 54K에 400비트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안 걸리는데 위쪽으로는 매물대가 이런 식으로 많이 걸린다. 이것은 역시 상승보다는 하락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역시 이때 매물대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 4일 동안 매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즉 역시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오늘부터 미장이 다시 개장을 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에서 하락이나 상승하는 도중에 매물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현물 차트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0.5K에서 1K 단위로 위아래로 매물대가 100개에서 200개씩 걸려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 교차 검증을 해보죠. 이 횡보부터 상승까지 얼마나 많은 매물대가 체결이 되었을까요? 하락 구간에서 250비트, 150비트 이런 식으로 많은 물량들이 계속해서 체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승을 할 때도 250비트, 250비트, 350비트, 300비트, 450비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긁으면서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상승할 때보다 비교적 조금 더 높은 거래량 매수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매물대 체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200개, 300개씩 계속해서 매수 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도 봐주기는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유의미한 매물대 체결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물량을 넣고 그나마 200만 달러짜리 매도가 떨어졌다, 100만 달러짜리 매도가 떨어지고 1000만 달러짜리 매도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매물대에 비해서 많은 물량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게 유의미한 매물대 체결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트맥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 저항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본 모습이죠. 그 위로 있는 구간은 61.9K 그리고 63.6K가 있고 밑쪽으로는 57K 그리고 53K가 있겠습니다. 킹피셔 청산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청산맵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위쪽에 있던 청산 물량들이 많이 소화가 됐습니다. 넓은 구간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제는 62.8K부터 64.4K 구간의 청산 물량만 크게 남아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지금은 위아래로 청산 물량이 많습니다. 59.2K부터 59.8K까지 높은 청산 물량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많은 청산 물량이 58.7K에서 57.7K 사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의 청산 물량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준 모습이고 여기서 위아래로 전부 이런 구간을 쓸고 갈지 아니면 그냥 한쪽으로 그냥 밀어버릴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일단 위아래로 유동성이 이전보다는 모두 많이 쌓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상승보다는 하락의 유동성 구간이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 57.2K 구간부터 56.4K 구간까지 상당히 높은 유동성 구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도 유동성 구간은 없는 게 아닌 게 59.9K에서 60.3K 그리고 61K에서 64K 구간까지 유동성 구간이 조금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산 맵으로 보나 유동성 맵으로 보나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유의미한 매물대는 60.5K에 1500만 달러 매물대, 61K에 800만 달러 매물대, 62K에 800만 달러 매물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쪽으로는 유의미한 매물대가 57K에 700만 달러, 56K에 700만 달러, 55K에 1200만 달러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를 보면 재밌는 CVD 차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의 매수 그리고 1000달러부터 10,000달러까지의 매수는 쭉쭉쭉 늘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매수가 느는데 전체 오도수는 줄고 있고 새우, 고래들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CVD 차트가 나왔을 때는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개미들이 다 던지고 그리고 가격이 연쇄적으로 하락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고래들도 매수를 하면서 상승으로 견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열어놓지만 개미들만
동안 매수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